안녕하십니까 버섯돌입니다. 네, 오늘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색즉시공, 공즉시색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제 결국 뭐 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 어느 날 저희 딸아이가 책을 보고 있는데 한 번씩 뭐 제가 육아를 많이 하진 않습니다만은 어, 저희 집사람께서 집사람이 마나님께서 그 육아를 또 전담해 주시고 장인 장모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이제 편하게 살고 있는데요. 어느 날 영어 책을 읽어주다가 이 책을 봤어요. 이 책이 나름 애들 사이에서는 또 유명한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브렌단 웬젤? 네, 브렌단 웬젤 책인데 They all saw a cat 이렇게 고양이를 본다라는 이런 뜻인데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여기 이제 글이 별로 영어로 돼 있고 영어도 뭐 몇 자 없습니다. 네, 고양이 근데 많은 동물들이 이제 고양이를 보는 거죠. 강아지가 고양이를 보면 고양이가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홀쭉하게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어린애가 보면 어린아이가 고양이를 보면 이렇게 귀엽게 귀여운 고양이 모습이 나오죠. 귀여운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쥐 있죠. 마우스. 쥐가 고양이를 보면 이렇게 완전 악마로 나온답니다. 악마로. 네, 발톱이랑 뭐 이빨이랑 뭐 쥐가 지금 막 엄청 무서워하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야, 이 어떻게 어린애 책에 작가가 야, 이걸 어떻게 알고 다 이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물의 본질이 사물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고양이한테 고양이가 악마라든지 이렇게 아주 나쁜 그런 존재라든지 나를 잡아먹는 존재 이렇게 혹은 뭐 귀여운 존재, 착한 존재 뭐 혹은 뭐 어떤 여우가 봤을 때는 먹잇감이죠. 토실토실하게 살쪄가지고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먹잇감이 불과하잖아요, 고양이가. 근데 그렇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보통 생각하기에 어떤 사물, 뭐 예를 들어서 예쁜 여자라고 예를 듭시다. 예쁜 여자가 있으면 연예인 뭐 그냥 대명사로 전지현이라 칩시다. 전지현이면 아, 다 예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누가 봐도 내가 봐도 예쁘고 이 사람이 봐도 예쁘고 이 사람이 봐도 예쁘니까 전지현 이 연예인은 예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왜냐? 나도 예쁘다 하고 저 사람도 예쁘다고 하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아, 그게 착각이다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에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예쁘다는 속성이 거기에 있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봤을 때 예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원숭이가 예를 들어서 수컷 원숭이가 전지현 씨를 보고 이렇게 뭐 어떤 매력을 못 느끼잖아요. 남자인 사람이 암컷 원숭이를 보고 뭐 성적 매력을 느끼거나 아 예쁘다라고 이렇게 못 느끼잖아요. 그런 반면에 수컷 원숭이는 또 암컷 원숭이를 보고 또 매력을 느끼겠죠. 그거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끼리만 살다 보니까, 아, 저게 예쁘다라고 당연시하게 생각을 하는 그런 고정관념, 내 생각이 옳다 하는 고정관념인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어떤 그 여자 연예인한테 진짜 예쁘다라는 속성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예쁘게 보니까 예뻐 보인다는 거죠. 때로는 내가 기분 나쁘고 이렇게 하면 아무리 예쁜 연예인들도 귀찮게 여겨지고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내가 기분이 나쁘면 세상이 다 안 좋게 보이는 것처럼 내가 우울하면 비 오는 것도 우울하고 밤하늘에 달만 봐도 외로워 보이고 이렇게 쓸쓸해 보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기쁠 때는요. 비 올 때도 기쁘고 뭐 눈이 와도 기쁘고 뭐 뉴스 봤을 때 막 사고 나고 막 이렇게 막 지진 나는 뉴스를 봐도 그렇게 마음의 동요가 없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 내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산과 들이 예쁘고 꽃이 예쁘고 이럴 때도 있고 그냥 안 예뻐 보일 때도 있고
똑같은 직원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이런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좋아 보이고 내가 기분이 나쁠 때는 안 좋아 보이고 이런 거예요. 옛날 이야기 하나 또 해드리면 두 아들이 살았답니다. 두 아들이 살았는데 한 집에는 효자 소리를 듣고 한 집에는 불효자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불효자가 이 효자 소리 듣는 이 친구가 도저히 어떻게 하길래 아들 소리를 듣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대로 따라했답니다. 그대로 따라해 보니까 겨울이라서 이, 이 아들이 효자 소리 듣는 아들이 아빠 신발을 신고 있다가 신발이 따뜻하게 데펴지면 아버지가 이렇게 딱 나오시면 그 신발을 딱 벗어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를 할 때도 뭐 어떤 이상한 독이 들어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이렇게 먹어보고 아버지 요거 괜찮습니다. 드십시오. 이렇게 하고 잠자리 잘 때도 이불 속에 냉방이었겠죠. 냉방이라서 이불 자리에 딱 들어가가지고 이불 따뜻하게 해드리고 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 오셔서 아버지 잘 주무십시오.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그 불효자식이 그대로 따라했대요. 신발을 신으니까 야, 이 아빠 신발 왜 네가 신냐라고 혼내시고 또 밥을 먹을 때 뭐 한 숟가락 먹고 난 다음에 아버지 드십시오 하니까 야, 이 아빠 먹기 전에 네가 먹는다고 또 한 대 때리고 잠자리도 뭐 이렇게 이불 속에 뜩 들어있다가 뜩 있으니까 아버지가 화들짝 놀라면서 야 이제는 이 아빠 잠자리까지 이렇게 뺐냐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지금 제가 왜 하느냐 하면요. 결국 아들이 효자이다 불효자이다 이거는요. 아들이 어떤 자식들이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이 아들을 예쁘게 보게 되면 효자가 돼버리고요. 부모님이 자식들을 불효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자식들은 불효자가 돼버리는 거죠. 네, 그냥 건강하게 자기 먹을 것, 자기들 식구끼리 행복하게 잘 살면 그걸로 효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걸로 효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지는 그 자식들한테 효자다, 불효자라다 이런 그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관찰자가 부모님 입장에서 이게 효자다, 안 효자다가 결정돼 버린다는 거죠. 미의 기준도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뚱뚱하고 이렇게 풍만한 그런 사람이 예뻤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또 날씬하고 키가 크고 삐짝 말라가지고 네 이런 사람을 또 예쁘다고 하는 것처럼 지금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사람이 예쁘고 또 저쪽엔 또 저런 사람이 예쁘고 어떤 때는 목이 이렇게 길쭉한 사람이 예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야 저게 무슨 미인이냐 하는 그런 상을 또 미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예쁘다라는 것도 기준이 결국 보는 사람, 관찰자가 어떻게 예쁘다고 하느냐 안 하느냐, 예쁘다고 느끼냐 안 느끼냐에 따라서 그렇게 있는 거죠. 결국에는 어떤 길다 짧다, 예쁘다, 좋다 안 좋다, 부드럽다 안 부드럽다, 크다 작다 이 모든 것이 그 사물 혹은 사건,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좋은 사람이다, 안 좋은 사람이다. 이런 것들이 다 그 사물, 그 사건, 그 사람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다리가 부러졌지만 이거를 좋게 해석하느냐, 어이구, 다리가 부러졌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게 있다. 다리가 부러져 버리니까 다리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내가 몰랐네. 지금 다리가 부러졌지만 지금 팔은 멀쩡하네. 눈은 멀쩡하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혹은 다리가 부러져 보니까 이제 건강의 소중함을 내가 절실하게 알겠다. 다리만 나으면 내가 정말 행복하게 지내겠다. 지금도 물론 행복하다. 이렇게 지내고 다리가 다 낫고 난 다음에 이제 어이구 진짜 행복하네. 이렇게 해버리면 그렇게 다리가 한번 다쳤던, 다리가 부러졌던 그 시절 때문에 그런 재앙 때문에 그게 신의 선물이 돼가지고 평소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 행복의 순간으로 또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야기가 이제 They Also Can 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책을 더 소개해 드리자면
가슴 뛰는 삶을 살아라 하는 다릴랑카. 다릴랑카는 뭐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류시화 씨가 네, 옮긴 책인데요. 저는 류시화 씨, 시인 류시화 씨 있지 않습니까? 그 시인 류시화 씨를 굉장히 이렇게 높게 평가를 하거든요. 거의 뭐 깨달음에 가까운 분이다, 혹은 깨달음을 얻은 분이다. 적어도 그 맛은 본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요. 그 기준이 이제 그 사람이 쓴 책을 저도 뭐 많이 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그 사람이 쓴 글을 읽어보면요. 패러다임이 엄청 넓어요. 엄청 넓고 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 책을 그 사람 글을 좀 좋아를 합니다. 이 책도 사실 그분이 옮긴 책이에요. 번역을 하고 번역이라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떤 뭐 금강경 번역 이런 것도 인도에서 원래 이렇게 나가지고 중국으로 건너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한문으로 번역되면서 그게 보통 네, 보통 번역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류시화 씨도 이제 이 책을 다릴랑카라는 사람이 채널링을 했답니다. 어떤 지적 존재가 외계인이라 칩시다. 여기는 외계인이라 나오니까 외계의 어떤 지적 존재와 채널링, 그래서 텔레파시를 한 거죠. 텔레파시를 해가지고 그 외계인이, 그런 어떤 지적 존재가 육체가 없는 어떤 존재가 그 다릴 앙카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강의를 해주는 거예요. 강의를 해주고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왜 우연이 없느냐, 왜 인연이라는 게 있느냐, 왜 까르마의 법칙이 있느냐, 왜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제일 큰 메시지를 주고 싶은 메시지가 가슴 뛰는 삶을 살아라는 거죠. 너희들 너무 불행하게 산다. 재밌게 살면 되는데 다 갖춰놓고 모든 걸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들만의 그 요술 램프를 다 가지고 있고 행복하게 살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데 왜 그거를 행복하게 못 사느냐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존재가 봤을 때는 그걸 이제 바샤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그 바샤르가 봤을 때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좀 행복하게 네 하고 싶은 거 좀 다 하고 살아라. 해야 되는 거, 의무적인 거, 그런 거 말고, 진짜 당신이 하고 싶은 거, 당신이 놀고 싶으면 놀고, 운동하고 싶으면 운동하고, 돈 벌고 싶으면 돈 벌고, 노래하고 싶으면 노래하고, 억지로 해야 되는 거, 자식들 육아하고, 억지로 돈 벌기 싫은데 돈 벌고, 결혼하기 싫은데 뭐 억지로 결혼하라고 하니까 떠밀려 결혼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남들 하는 거 다 그렇게 하는 대로 살지 말고 머리가 이성이 시키는 대로 살지 말고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죠. 주식 시장 혹은 뭐 코인 막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주식 같은 거 막 사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막 뭐 폭락해가지고 돈을 다 잃는다 하더라도 하라는 거죠. 이 친구는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어떤 개업이라든지 뭐 사업이라든지 준비가 안 됐어. 준비가 안 됐는데 막 사업을 하고 싶어서 안달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막 옆에서 사람들이 말려도 막 하고 싶을 때 오토바이 타고 싶고 막 이렇게 뭐 오토바이 타는 게 멋있어 보이고 저도 한때 그랬거든요. 오토바이가 타고 싶었는데 결국 누나들이 말려가지고 네 경차로 제 첫 그걸 오토바이로 사고 싶었는데 결국 제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과외가 번 돈으로 이제 뭐 경차를 사는 걸로 만족해서 첫 차가 티코였거든요. 제일 첫 차가 티코, 마티즈, 뭐 레조, 산타페, 그랜저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뭐 이렇게 좋은 차로 이렇게 바뀌었지만 하여튼 그런 시절을 겪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제일 첫 차가 100만 원짜리 티코를 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하여튼 뭐
차를 사고 싶었을 때가 있었어요. 학생 때, 대학생 때. 그런 것처럼 하는 거죠. 네. 그거를 옆에서 억지로 말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하라는 겁니다. 네. 하고 싶을 때 하라는 거죠. 망하라는 거죠. 결국 망해봐야 그거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사춘기 때 연애하고 싶을 때 부모님이 막 연애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연애하라는 거예요. 연애해보고 이렇게 하니까 공부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느끼라는 겁니다. 저 학생 때 오락실 갔거든요. 근데 제가 오락실 갈 거라고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오락실이 50원 했었는데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쭉 오락을 했었거든요. 물론 부모님한테 걸려가지고 종아리 맞고 네 이렇게 막 뭐라 했는데 안 끊어지더라고요. 너무 재밌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한 번씩이라도 뭐 게임 저도 또 오락을 또 잘해요 제가. 오락을 잘하다 보니까 남들이 어이구 잘한 친구들이 보면 야 니는 왜 이렇게 잘하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더 재밌고 그게 나름 인정을 받고 인정의 욕구잖아요. 그렇게 이야기가 자꾸 또 샜는데 하라는 겁니다. 네.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배우자가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학교에서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나쁘다고 해서 윤리도덕적으로 뭐 그거 꼭 그렇진 않지만 윤리도덕적으로 그거는 조금 기준이 그렇긴 하지만 어찌 됐거나 그것마저도 초월해서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가슴이 너무 하고 싶다 이런 게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돈 손해를 보고 욕을 먹고 명예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하고 난 다음에 야 이건 이래서 하면 안 되는구나. 이래서 살인은 하면 안 되는구나. 이래서 빚내 가지고 주식을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고 보니까 저도 하지 말라는 거 정말 많이 했네요. 주식을 처음에 빚내서 하지 말라는 거 누가 몰랐겠습니까? 저도 알았죠. 근데 뭐 그거를 겁도 없이 뭐 마이너스 통장 막 이렇게 치과의사 면허 나오고 나니까 또 이렇게 기업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5천만 원 이렇게 겁도 없이 친한 친구 둘이서 대출 내 가지고 아이고 막 이렇게 주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식을 해가 네 처음에 주식을 5천만 원을 넣었는 게 일주일도 안 돼서 그게 7,500만 원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게 재앙이었던 거예요. 복이 아니고 그게 재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주식 이래 쉬운 건데 저 사람들은 이걸 못하나 하면서 소위 말하는 뭐 개잡주를 건드린 거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상한가 올라가는 그 달리는 그 마차에 이렇게 뛰어 올라가지고 달리는 열차에 뛰어 올라가지고 다음에 또 상한가 막 이렇게 했죠. 그렇게 하다가 뭐 친구가 야 나도 사도 이 가다 보니까 뭐 그럼 그렇게 하면서 그게 그 둘이 모아서 1,000만 원, 여기 1,000만 원도 아니죠. 저는 7,500만 원이었고 이 친구 5천만 원 더 했는 그 1억 2,500만 원이 그게 결국에 1,000만 원이 됐습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이 돼가지고 그렇죠. 그게 재앙이었죠. 재앙이었는데 제일 처음에 복인 줄 알았죠. 돈을 벌었으니까 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재앙이 돼가 돈이 엄청 손해보고 그 사이에서도 사실 이 친구는 주식을 그때 이제 여자친구가 주식을 하지 마라 해서 주식을 안 했고 저는 계속 주식을 했어요. 돈을 꼴렸는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덕에 제가 대구에 페이닥터를 하지 않고 사실 저는 구미에 그러니까 대구 변두리에 있는 그런 작은 지역에 페이닥터를 하게 됐어요. 공중보건이 하고 난 다음에 왜냐하면 월급이 대구에서 취직하는 것보다 월급이 100만 원 차이 났거든요. 여기서는 뭐 몇백만 원 받으면 여기는 몇백만 원 플러스 100만 원을 더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자도 갚아야 되고 원금도 갚아야 되고 개원할 자금도 벌어야 되고 하니까 야, 이 친구하고 야, 그러면 우리 나는 구미, 너는 영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이제 대구에서 30분 거리, 1시간 거리에 결국 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복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대구에서 페이닥터를 하게 되면
원장님이 계시고 페이닥터가 있으면 아무래도 원장님이 뭐 임플란트를 하든 보철을 하든 틀니를 하든 고급 진료를 하고 페이닥터가 뭐 이렇게 소위 돈 안 내면서 노동력이 꼭 필요한 그런 신경치료라든지 뭐 치주치료라든지 이런 진료를 하게끔 될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히 그렇겠죠. 요리도 굉장히 주방장이 있으면 주방장이 아주 고급 요리를 하고 밑에 있는 그런 시다바리라 하죠. 그런 시다바리가 이런 시다바리 일본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뭐 미싱 하면서 그런 용어가 하여튼 뭐 그렇다 치고 그런 페이닥터 다른 사람들이 또 잡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미에 가니까 이 친구도 영천에 가니까 환자들이 대구보다 더 많으니까 원장님이 바빠 죽겠어요. 그래서 바빠서 못하는 일들을 제가 다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원장님이 조금 농땡이를 치셨어요. 네, 치셔가지고 제가 원장님이 안 계신 시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제 연차에 볼 수 없었던 그런 환자들을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때는 제가 완전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저 연차도 어린데 원장님이 제 예약 환자 그리고 원장님 예약 환자가 다 있는데 원장님이 갑자기 아이고 뭐 조 원장 오늘 갑자기 감기가 걸려서 못 나왔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날 바로 펑크를 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술 드시고 안 나오시는구나 이를 알았죠.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제가 다 봤죠. 그러면서 그게 재앙이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밤에 힘들어가지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하는 걸 뼈저리게 느꼈죠. 그래서 너무 힘들고 그랬었는데 그 시간들이 있었다 보니까 결국 제가 하자마자 저는 개원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고비가 한 개도 없었어요. 개원하자마자 이렇게 쭉 한 석 달 만에 정상궤도에 올라가지고 그때부터 고비 하나 없이 쭉 달리게 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이때 고생할 걸 내가 다 했었구나. 개원하고 난 다음에 고생해야 될 걸 이때 다 고생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환자가 와도 내 나름대로 못하면 내가 못한다는 걸 그때 이제 알았는 거예요. 이 환자는 내가 보면 안 되고 더 큰 상급 병원에 보내야 되는 거구나. 혹은 이거 내가 하면 되지 뭐. 내가 또 그때 하고 열심히 또 배우고 공부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다. 혹은 내가 아주 잘하는 거다. 혹은 내가 못하는 거다. 이런 구분을 내가 이미 그때 개원할 때부터 쫙 세팅을 다 머릿속에 다 하고 개원을 하고 지금 벌써 개원한 지 지금 13년이 지나니까 얼마나 진료하는데 스트레스가 없겠습니까? 결국 그 힘들었던 시간들이 정말 복이 돼버리는 거. 재앙이 아닌 거고 결국에는 주식으로 망했는 그 5천만 원, 그 7,500만 원이 깡통이 된 그것이 결국에는 제 성공 개원하는 데 있어가지고 정말 밑거름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결국 복이구나. 재앙이 됐다가 세옹심한 거죠. 재앙이 됐다, 복이 됐다가 또 한때 그 개원해가지고 잘 나가는 그것 때문에 제가 또 내가 낸덱하면서 잘난 척한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강의도 나가고 뭐 어떤 치과의사협회에서 이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너 정말 잘한다. 일도 잘하고 뭐 대단하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내가 낸덱하면서 우쭐하던 시기가 저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싫어했죠. 너 변했다. 돈 좀 벌고 어디서 뭐 잘한다 하니까 너 변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다 인생이 세팅된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 인생을 세팅하고 태어난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저랑 집사람이랑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갈등이 잘 이렇게 또 좋게 승화가 되고 나니까 비 온 뒤에 또 땅이 더 굳잖아요. 마른 뒤에 굳는다 하나요? 하여튼 뭐
하여튼 그런 역경이 있다 보니까 이 땅이 더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돈독해지고, 치과도 더 돈독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주식시장에서 손해봤던 거 또 다 이렇게 또 회복하고, 또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또 손해보고 이렇게 하지만, 사는 게 이제 재밌다는 거지. 그때 내가 주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손해를 보고 나니까, 이제는 막 이런 어떤 급등락하는 거, 이런 거 이제 아예 취급을 안 하고, 코스피 중에서 내가 아는 주식, 내가 아는 회사, 그런 것만 하다 보니까 떨어지면 저는 절대 안 팝니다. 그냥 빚내서 산 게 아니니까 그냥 뭐 1년이든 2년이든 3년, 5년까지 기다리고 저는 뭐 절대 안 팔아요. 네. 그런 그것만의 주식 좌우명이 있기 때문에 제 좌우명은 뉴스 안 본다. 뉴스 안 본다. 그리고 주식 그 게시판 절대 안 본다. 그냥 떨어지고 내가 아는 주식 있으면 그냥 샀다가 그냥 눈 감고 가위바위보 하는 겁니다. 제가. 눈 감고 가위바위보 하면 50% 확률로 이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괜히 어떤 주식을 공부하고 기업을 분석하고 이렇게 하면 결국 그 펀드 매니저한테 당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익률도 나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떨어지면 그냥 더 사는 거죠. 더 사고 더 떨어지면 또 더 사고. 왜냐하면 망할 회사가 아니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망할 회사는 아예 사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샀다가 결국 경기가 회복되면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심플한 거죠. 뭐 가위바위보가 지면 또 묶고 더블 가고 네, 또 지면 또 배팅 더 올리고, 그렇게 해서 한 번 딱 이기니까 결국에 손해봤던 거 다 이렇게 회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 요지를 벗어났는데 네, 결국 어떤 성질이 그 사건에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제가 어떤 몸이 아팠던 거 그런 걸 많이 이야기했죠. 어떤 그런 것들, 제가 주식으로 손해봤던 것들, 그게 좋았다가 뭐 치과가 잘 되는 게 또 재앙으로 와가지고 제가 거만하게 됐던 그런 백그라운드가 됐죠. 거만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이라도 제 상황이 되면 아마 그랬을 거고, 그런 거죠. 네. 제가 그런 거예요. 네. 변명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 입장이었다면 아마 그렇게 됐을 것 같습니다. 모든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마시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었다 하는 거를 좀 염두에 주시면, 다른 사람이 좀 더 잘 이해가 되면, 일단 화가 좀 덜 나죠. 좋은 게 됐다가, 안 좋은 게 됐다가, 세옹지만 거죠. 네. 그래서, 그게 공이라는 거예요. 좋은 것도 아니고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가 결국 세옹지마라는 게 색즉시 공이라는 겁니다. 그게 다 공하다는 거고, 공하니까 그거를 공즉시색, 그거를 내가 좋게 보는 거죠. 내가 지금 주식 떨어져가 이렇게 힘들구나.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게 또 삶의 큰 배움이 될 거라는 걸 나중에 지나고 나서 아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예상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던 그런 경험이 그랬더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힘든 거, 아픈 거, 다리가 부러진 거, 배우자랑 싸우는 거, 어떤 이혼 위기에 있는 거, 어떤 거, 내 애가 아픈 거, 이런 것, 모든 것들이 사업해가지고 망하고 안 되는 것들, 지나고 나면 결국, 이런 것들이 밑거름이 됐구나 하는 걸 아는 거를 미리 알아는 거죠. 미리. 힘들 때, 이것도 지나면 결국 좋은 경험이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당장 행복하고, 지금 당장 완벽하고, 지금 옆에 있는 가족들, 배우자들, 부모님들, 그리고 지금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들, 선후배들, 그런 사람들을 지금 감사한 습관을 들어야 되고, 진짜 그런 습관이 아니고, 진짜 감사한 거구나. 내가 맨날 부자, 나보다 좀 더 돈 많은 사람이 나가보다, 내가 만약 그 사람이 90이면 나는 60밖에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 사람도 눈이 있고, 나도 눈이 있고, 나도 팔이 멀쩡하고, 저 사람도 팔이 멀쩡하고, 저 사람도 자식이 잘 지내고, 나도 자식이 잘 지내고,
나도 공기 마음대로 마실 수 있고, 나도 물을 마음대로 마실 수 있고, 결국에는 이것저것 따지고 몰라서 그러니까 자꾸 따지잖아요. 그러면 90이고 60이 아니고 이 사람이 90이면 나는 적어도 89라는 거죠. 1%좀 더 똑똑하게 생각하면 89가 아니고 이 사람이 90이면 나는 89.9999라는 거죠. 결국엔 똑같다는 겁니다. 내가 없는 거 그거 하나는 0.0000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다 사람이잖아요. 둘 다 사람이고 나는 사람으로 기준으로만 봤는데 내가 사람이 아니고 개로 태어났을 수도 있는데 나는 개로 태어나지 아니고 사람으로 태어났구나. 개로 태어날 수도 있고 강아지로 태어날 수도 있고 고양이로 태어날 수도 있고 더 태어난 개미로 태어날 수도 있는데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구나. 결국 이 사람이랑 나랑 거의 쌤이구나. 결국에 똑같구나. 그래서 내가 다르고 내가 그 없는 경제적인 거 혹은 자식이 조금 더 공부 잘하는 거 조금 더 잘생긴 거 그거 하나만 바꾸나 하는 거라는 거죠. 결국 잘생긴 것도 예쁜 것도 꼭 좋은 거 아닙니다. 연예인들 보세요. 저는 그렇게 안 잘생기면 잘 모르겠지만 진짜 잘생긴 사람들 삶을 한번 보라는 거죠. 진짜 돈 많은 사람 삶을 한번 물어보라는 겁니다. 주변에 돈 많은 사람, 야, 너 그렇게 행복해? 이렇게 물어보면요. 행복한 말만 없지만 돈이 다가 아니라는 말을 반드시 할 겁니다. 네. 잘생긴 거 다, 예쁜 거 다가 아니라는 말을 반드시 할 겁니다. 예쁘면 예쁠수록, 네, 힘들 수밖에 없어요. 옆에 벌들이 꼬일 수밖에 없잖아요. 예쁘고 잘생겼는데 겸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 시스템 자체가 겸손을 탑재하고 남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탑재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걸 탑재했다 하면 그 사람은 이미 역경을 겪은 사람이에요. 잘생기고 잘 나가고 했는데 잘나다 보니까 어떤 역경을 겪은 거죠. 이미 역경을 겪고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거를 느낀 거죠. 그렇게 하면 완벽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오늘은 좋은 게 아니다. 그리고 나쁜 게 아니다. 색즉 시공. 그러니까 결국 공이니까 내가 좋을 대로 내가 봐야 되겠다. 결국 안 좋은 것도 이거 결국 좋은 시간이 될 거다. 이렇게 그렇게 볼 수 있는 안목을 나중에 탑재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탑재하라. 그걸 탑재하는 순간 이 삶이 완벽하고 내 몸 어디 아픈 거, 내가 질병 혹은 내 경제적으로 뭔가 불편한 거 이게 모든 게 완벽하다. 내 배우자가 불평불만하는 것조차도 그것조차도 내가 불평불만한 거구나라는 그거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대로 받아들이고 배우자의 불완전한 모습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완벽한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배우자가 아주 예뻐서 연예인급 그러면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네, 내 남편이 잘생겼다. 잘생기면 얼굴값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내 남편이 돈을 잘 번다. 돈을 잘 벌면 잘난 체 하게 돼 있습니다. 내 남편이 돈을 못 번다. 못 벌면 못 번 만큼 내가 이렇게 하자는 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점과 있고 단점이 있으면 그거를 잘 활용해서 내가 그거를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가 만약에 뜨거워요. 뜨거우면 이 자리를 피하면 되는 거죠. 뜨거운데 여기 계속 앉아 있으면서 뜨겁다고 하니까 뜨거우면 이쪽으로 옮기면 되지 않습니까? 네. 마음에 안 들면 배우자를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꿔도 똑같다는 겁니다. 내가 안 바뀌면 결국 어떤 배우자를 갖다 줘도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항상 불평불만 하더라는 걸 이제 명확하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조차 불평불만을 하면 안 되는구나. 어떤 순간이 와도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은 불평불만을 하는구나 하는 거를 보니까 이제 불평불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거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떤 싫은 사람
충고하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라는 충고가 하고 싶을 때 그 사람한테 마음속으로 충고의 말을 계속 하세요. 아니면 뭐 핸드폰 녹음기를 켜서 그 사람한테 충고의 메시지를 녹음을 하세요. 그렇게 하고 그걸 그대로 큐 해 가지고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그게 내한테 정말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가 요청을 안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만 그 친구가 힘들다고 해서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면 커피 먹을 때라든지 전화하면서 도움을 주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 그 도움을 드릴 때 충고, 조언을 할 때 그거를 녹음하라는 거죠. 녹음해서 내한테 들어보라는 거예요. 내한테 들어보면서 그대로 적용하면 정말 내한테 필요한 이야기가 내 입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를 느끼실 겁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녹화를 하잖아요. 버섯돌이 영상을 내가 녹음해 가지고 인터넷에 올렸는 거, 유튜브에 올렸는 걸 내가 그대로 들어요. 사실 이거 내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요 입, 몸 그리고 제 손동작 이게 다 제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내가 아니고 여러분 몸이 아니듯이 결국에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손동작 하려고 한 의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저절로 돌아가고 이 삶의 95%는 무의식으로 돌아가는 거지. 내가 이 볼펜을 잡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면 이건 내가 의지적으로 한 행동이지만 요거 빼고 그전에는 생각조차 안 하고 그냥 그대로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 그렇게 따져서 사실 운명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의지적으로 한다고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내가 내 의지적으로 살아가는 거는 인생에 있어서 5%도 안 됩니다. 5%도 안 되고 비유하자면 여러분들이 사는 인생, 제가 사는 인생은 어떤 내가 주인공인 그런 영화가 아니고 이미 세팅된 비디오 테이프를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한 5%, 많이 잡아도 25%, 너 최대한 맥시멈으로 잡아도 30%, 30%가 오락이에요. 오락은 조이스틱으로 뭔가 내가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의지적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내가 의지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결국에 인생에 있어서 진짜 5% 많이 잡아서 30%, 나머지 70%는 여러분들 배우자, 여러분들 자식들, 여러분들 부모님, 앞으로 여러분들이 겪어야 될 난관, 그런 것들이 사실은 거의 다 세팅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배우자를 만난 것도 운명인 거죠. 운명이기도 하고 이미 태어날 때부터 세팅되어서 있다는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들었는데 책에서 그 말이 맞구나. 진짜 우연이라는 게 하나도 없구나. 그렇다고 이거를 너 버섯돌이 너무 숙명론 아니야. 그것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바꿀 수 있는 게 5%가 엄청난 거예요. 5%가. 그 5% 차이가 진짜 그 지하철에 있는 그 거지와 그리고 뭐 300억, 300억, 1조 있는 그런 자수성가한 그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것이 결국에는 독서, 그리고 그거를 습관화하는 거. 독서를 해야 여러분들 의식이 바뀌고, 의식이 바뀌어야 실천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어야 삶이 바뀝니다. 그래서 늘 이야기하지만, 독서가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또 먹는 거, 식이습관. 식이습관, 내가 먹고 싶은 만큼 먹고서는 절대 제가 이 김승호 회장 책 새로 신간이 나왔는데 이걸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분 책에 단식 이야기가 나오고 먹는 거 절대 배불리 먹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길래 야, 역시 김승호 회장은 깨달은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 가르침은 진리는 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통할 수밖에 없고 진리는 하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기도를 해가지고 내가 어떤 걸 바라는 게 있으면 제발 요걸 좀 주십시오. 혹은 나는 내 자신한테 이야기하는 거 나는 이루겠다. 이렇게 확언을 하게 되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정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길었는데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 요거 결국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했고요. 오늘 까르마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길어져 가지고 네. 결국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 오만 개 다 나오죠. 뭐 텔레파시도 나오고 아직까지 뭐 환생에 대해서도 믿지도 않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야 외계인이 있냐? 외계인이 뭐냐? 죽음 이후에 뭐 사후생이 있냐? 이런 이야기도 드릴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네. 많은데 이 이야기들이 사실 다 연결돼 있어요. 진짜 다 연결돼 있어서 제 이야기에 있어 가지고 하나가 틀리잖아요. 이게 하나가 버섯돌이야. 이거 하나 틀렸다. 요게 하나가 있다면 결국 제 이야기는 다 틀렸습니다. 진짜 다 틀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서 야 버섯돌이가 이야기했는 거 저거 하나가 내가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저거 맞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꾸 궁금증, 호기심을 가지고 자꾸 찾아봤는데 이거 맞을 수도 있겠다. 맞네. 이 이야기가 맞았네. 라고 하는 거를 한 번이라도 느끼게 된다면 결국 이 제가 이야기했는 것들이 줄줄이 다 진실로 밝혀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결국 그렇게 제가 호기심을 가지고 찾아보고 연구하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결국 이것들이 한순간에 이렇게 다 이렇게 딸려 올라오더라고요. 어떤 건강이든 어떤 깨달음이든 이것들이 진짜 한순간이었어요. 한 가지만 이렇게 취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때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제가 독서만 열심히 하루에 할 수 있는 습관을 가지게 해 주십시오. 이거랑 인생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깨달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한테 베푸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가족들하고 화목하게 하게 해 주십시오. 인간관계가 다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타적인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거를 다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 네. 그게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색즉시공이라는 것과 조삼모사는 이야기인 것과 그게 공하니까 그걸 모르니까 사실 원숭이랑 똑같은 거예요. 월요일은 월요일대로 싫어하고 토요일은 토요일대로 좋아하고 그게 원숭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원숭이와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힘들 때 힘들어하고 좋을 때 좋아하는 그러면 그게 원숭이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조삼모사랑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세옹지마랑 색즉시공이랑 우연이 없다라는 이야기랑 사실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우연이 없다라는 연결성은 또 다음에 또 한번 하겠지만 그게 결국 다 연결됩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거 하나가 틀리게 되면 결국 다 틀리게 되고 이 영상은 다 쓰레기 영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거 하나가 진짜면 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다 보물이 되고 값진 선물이 되는 거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항상 행복하시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 하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웃는 거 그게 행복입니다. 이게 내가 아니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납니다. 사실 다 내 마음이니까 내가 행복하려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고서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배우자, 옆에 있는 가족들, 같이 일하는 직원들 그 사람들 행복하게 해 보십시오. 이게 바로 천국으로 바뀌고 극락으로 바뀝니다. 네. 네. 집사람이랑 사이가 좋아지니까 진짜 다 쉽더라고요. 끝판대장이 깨지고 나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저는 집사람이 사실 끝판대장이었는데 이 끝판대장을 깨고 나니까 다른 인간관계들 내가 조금 손해보고 그냥 경제적인 거 조금 손해보고 이렇게 나누니까 모든 게 다 해결돼 버리더라고요. 직장
뭐 동료든 직원이든 뭐든 어떤 다른 친구들이든. 그래서 야, 그렇구나. 아, 내가 좀 뭔가를 움켜쥐고 있었구나. 내가 이거를 욕심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저희 환자분들, 가족분들, 제 지인분들, 유튜브를 봐주시는 여러분들,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